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할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둑사할 하면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홍박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대의 잘못을 추궁해가는 연습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경중묘에서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면은 그냥 죽지요. 지금 살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네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할 문제풀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급소죠. 이렇게 찝는 거죠. 이때 흙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그런 저거죠. 흙은 무작정 아래로 단수를 쳐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하면 여기서 흙이 또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살아가는 거죠. 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육궁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육궁 모양은 무작정 사는 것이죠.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으면 되고 여기 중앙에 급소를 쳐야 되는데 맞은편 급소에다 놓으면 흙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살아있는 거죠. 위로 간다면 이렇게 해서 단수를 쳐도 따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그렇게 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흙이 단수를 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에서 백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트는 게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단수를 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모양을 한 집을 지으면 여기서 집 모양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쪽을 막으면 이어가야겠죠. 살려주지 않으려면. 그러나 이렇게 세 점을 따면 옥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모양이죠. 두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살아가는 기경중묘에서 출제된 문제이죠. 여기서도 손을 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두게 되면은 이렇게 패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인데 해답은 아니죠.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니고 패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렇게 첫 수를 이어가면 집을 짓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데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죠. 이렇게 있게 되면 집을 이렇게 넓혀서 비그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기경중묘에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후절수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흙도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때 백은 이곳을 이렇게 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때 백도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이렇게 딸 때 이렇게 후절수로 이어갈 수 없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옥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따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인데 아주 현현기경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일명 대팍형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첫 번째 제일감은 이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따라 나가서 이쪽 밖에서 공도를 이렇게 줄여오면 같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패로서 승패가 가는
그러한 문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하수를 탈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형태이죠. 이렇게 백이 중앙을 이렇게 치중하는 것은 이 제일감이고요. 이렇게 흙이 막은 다음에 백이 이쪽으로 나가질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나간다 하면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밖에서 공도를 줄여오면 흙은 이렇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때 백은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흙은 빅으로 살아있죠. 이쪽과 이쪽에 공배가 있어서 이쪽은 못 들어오죠. 이렇게 잇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잇게 되면 양쪽에 두 곳에 공배가 있어서 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백도 그렇게는 둘 수 없고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패를 걸어서 패로서 승패가 되는 그러한 대박형의 가장 기본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백의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수가 나 잡아봐라 하고 손을 뺀 그러한 형태죠. 이때 상대가 손을 빼서는 안 되는데 손을 뺐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 봐야죠. 여기 이렇게 이 급소 자리를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백이 이렇게 막아서 실패가 되죠. 이쪽을 집을 못 짓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있게 되면 또 여기 두 집을 못 짓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꼭 찌르는 순간에 두 곳이 공배가 있어서 이것은 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대를 살려주고 마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중앙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점을 찌르고 가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막을 때 그때의 치중을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는 이쪽에 막을 수밖에 없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죠.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죠. 이때 치중을 하면은 잡았죠. 그러기 때문에 또 상대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쪽으로 갈 때에 막지를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아주 또 곤란하네요. 그럴 때는 이쪽에 급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는 단수를 칠 때 이쪽을 도망가면은 안 되고 이쪽을 찔러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이쪽을 딴다 하면은 찔러서 옥집을 만들어 가지고 잡을 수가 있고, 상대가 이쪽을 잇는다 하면은 도망가서 상대에게 두 집을 허용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백은 문제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나 잡아봐라 하고 손을 뺐네요. 정말 수일기가 필요한 문제이죠. 상대가 무언가 미흡하게 손을 뺐는데 이거를 응징하지 못하면 수일기가 약해서 잡지 못한 거지요. 여기서의 정답은 이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네 번까지 밀고 나가면 상대는 죽지 않을 애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에 묘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살하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상대를 찔러서 이렇게 잡게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두 집 모양을 파워하면 상대는 이곳을 둬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딸 수는 없죠. 따면은 옥집이 돼서 죽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을 수도 없죠. 이으면 이렇게 따서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두 집을 지어 본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옥집이 돼서 독립된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고 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손을 뺐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인데 상수가 해결책이 좀 어려운 그러한 형태에서는 손을 빼죠. 손을 빼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수읽기가 복잡하면 응징하기가 힘들어서 도중에서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여기는 제1감이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흙은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먹여서 단수를 쳐오겠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여기서 이으면 이때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곳을 이렇게 따게 된다 하더라도 백이 넘어가면 이곳에 찝히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막을 때에 이쪽을 치중하면 흙이 이것을 딴다 하더라도 내려가면 이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이걸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맞아서 이어야 되는데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흙은 죽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백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단수 친 것을 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한 칸 폴짝 뛰면 흙은 독립된 두 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지으려 와도 이렇게 막으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네요. 이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덟 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문제이죠. 상대는 궁도가 넓은 것을 생각하고 손을 뺐네요. 손을 뺀 걸 응징해야 되는데 궁도를 좁혀야 되겠죠. 어딘가 젖혀야 되는데 젖히는 방향이 중요하죠. 이렇게 무심코 젖혔다가는 상대가 이렇게 막아서 또 젖히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모양을 두어서 상대는 살았죠. 이곳을 둔다 하면 이쪽을 둬서 살고 이쪽을 둔다 하면 이쪽을 둬서 독립된 두 집을 지어 살고 말았네요. 따라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젖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죠. 이쪽에서 젖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때 또 쳐들어가면 상대는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죠. 단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5궁의 급소가 되는 이곳에서 한 집을 마련한다 하면 이때 백이 이렇게 쳐들어가면 흙이 이렇게 찌를 수가 없다는 것이 흙의 슬픔이네요. 이렇게 떨어지죠. 따라서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백은 흙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흙을 잡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문제이네요. 상대가 손을 뺐으니까 응징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요.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렇게 단수를 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나요? 이렇게 이으면 안 되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따면 알뜰하게 두 집을 짓고 살고 말았네요.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이때의 중요한 맥점은 이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막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에 쳐들어가면 막아야 되겠죠? 이때에 찌르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네요. 막으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나가면 나가도 단수를 치고 따먹히니까 이걸 따야 되겠죠. 이렇게 싹 빠지면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흙은 죽고 말았네요. 10번째 문제는 흙선으로 살아가는 문제네요. 흙이 죽었다고 보고 손을 뺐죠. 이때 흙은 이것을 단수를 치는 게 제일감이네요. 이렇게 백은 끊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밖으로 한번 탈출을 해볼까요? 예, 이렇게 나가면 나가지 못하게 막네요. 그러면 안에서 살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 백도 두 집 내는 것을 방해하면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은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을 못 짓게 막네요. 이때 이렇게 막으면 백도 이렇게 집을 못 짓게 뻗어야 되겠죠. 이때에 이렇게 흙이 단수를 치면 백도 밖에서 수를 줄여오네요. 이때에 중요한데 흙이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이쪽을 막고 이쪽을 따면 이렇게 치중해서 흙이 죽게 되는데 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단수를 이쪽에서 이렇게 치는 묘수가 있죠. 그러면은 백도 이쪽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따게 되면 백이 이것을 옥집으로 만드는 순간에 두 집을 지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파워하려고 한다면 이쪽을 이렇게 이어서 알뜰하게 독립된 두 집을 지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